첩 같은 분들을 들여서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거나 자식을 낳은 다음에 그 자식을 본처의 소생으로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조금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명진 변호사 채널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생자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말 그대로 친생자가 아니다 라는 거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소송인데요, 요거는 출생신고를 다투는 소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못된 출생신고를 정정하는 그런 소송이고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윗세대만 하더라도 친어머니가 아닌데 친어머니로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하게 되냐 하냐면, 옛날에는 아들을 못 낳는다 뭐 이래서 또 부첩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말 그대로 일명 첩이죠. 그래서 첩 같은 분들을 들여서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거나 자식을 낳은 다음에 그 자식을 본처의 소생으로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태어나신 분들이 아직까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그 아버지의 본처, 그러니까 나의 친엄마는 만약 그 첩이셨더라도 아버지의 본처 소생으로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어머니가 그분으로 나와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상속이나 법률관계가 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상속 같은 문제들은 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문제인데, 친어머니가 아닌데 그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만약에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그 자식이 자기가 뭐 배우자는 있는데 딱히 직계비속, 그러니까 자녀는 없다, 이런 상황이면 자기의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같이 상속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 친엄마도 아닌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이 내 재산을 또 상속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당연히 진실한 사실관계에 맞게 이것이 이제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 그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이제 친엄마가 아니다 라는 뭐 증명서를 떼서 뭐 예를 들어 유전자 검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거나 뭐 구청 시청에 가서 저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분하고 그 모녀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런 관공서에서,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뭐 시청 구청에서 그런 정정 요구를 받아들여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반드시 소송을 하셔야 하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요런 경우에는 친생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이라는 거를 가정법원에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분쟁을 빨리빨리 좀 해결하시고자 친생자 관련 소송도 의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일례로 만약에 어머니가 딸한테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냥 등재만 된 분이에요. 그래서 딸한테 어느 날 친생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딸이 뭐 어차피 친어머니가 아닌 것도 알고 있었고 자기도 친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는 되어 있지만 자기는 또 자기의 진정한 엄마랑 같이 이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엄마랑은 딱히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몇십 년간을 지낸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딸은 억울할까요? 뭐 억울할 거는 없죠. 억울할 게 없으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족관계 등록부를 그 김에 정리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근데 이 딸이 지금까지 어머니를 뭐 극진하게 봉양을 했어요. 이제 자기 친엄마인 줄 알았던가 아니면은 내가 입양된 자식이다 라고 알고 어머니한테 정말 극진히 봉양을 했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떤 걸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자식이 결혼할 때 참석을 하고 자식이 결혼할 때 그쪽 부모님과 상견례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자식이 또 뭐 자식, 그러니까 손주를 낳았을 때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준다든지 등등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족,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예상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식도 부모님한테 용돈을 조금이라도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봉양을 좀 해드린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런 신분상 생활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냥 몇십 년 동안 어차피 친엄마가 아닌 거 알았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해뒀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 엄마로 기재된 분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모르고 내 소식을 들려줄 이유도 없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됐을 때는 소장을 받아도 그대로 그 김에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 내가 친자식인 줄 알았든 아니면 친자식이 아니어도 내가 입양된 자식이지만 엄마랑 관계에서 최선을 다했다든지 엄마와 자식 사이로 어쨌거나 지냈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입양이다, 요런 항변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양의 주장을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걸 입양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좀 이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뭐 이어지지 않고 있더라도 심지어 얼마 전까지도 이어지고 있었고 요런 사정들이 좀 있어야 입양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연락을 안 한 지 20, 30년이 지났고 40, 50년이 지났고 어떠한 대소사에도 함께 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입양된 자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 것이 아닌 거는 탐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분께서 상속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으시든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내 가족관계 등록부는 진실한 것으로 정리를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든 어떤 경우에라도 내 것이 아닌 것은 탐내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시는 거를 저는 오히려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입양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핵심적인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특히 피고가 되셨을 때 입양의 주장을 언제든지 할 수 있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뭐 어려서 엄마랑 같이 생활했었다, 어려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같이 생활했었다, 뭐 요 정도 사실관계만으로는 지금 뭐 4, 50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입양 주장을 하기는 굉장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특히 피고가 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다른 얘기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